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또 낙찰을 받았네요. 또 낙찰을 받았어요. 일단은 너무 좋은 소식인데, 어떤 거를 낙찰을 받았냐? 어제 쇼츠 영상으로 하나 올라갔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벌써 이제 지금 8월 달이니까 지난달에 1억으로 15억짜리 건물을 낙찰받았던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건물하고 토지만 해도 1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쪽에 과수원 토지가 경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그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받은 분께서 대표님이 어제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어떻게 보면은 FM이에요. FM이라는 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접근을 잘해서 낙찰을 감정가의 35%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근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낙찰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2타경 2377,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물건 번호가 1, 2, 3번이 있어요. 그 중에서 1번이고 감정가만 1억 7,600, 그런데 감정가 대비 35%의 낙찰을 받았어요.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원리 254-4 외 2필지여서 총 3필지입니다. 토지만 488평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큰 토지인데 그 큰 토지를 6천만 원, 6,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35%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전 소유주죠. 전 소유주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를 성토를 해서 토지를 반듯하게 농지였는데 반듯하게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잡종지예요. 근데 현재 지목은 농지, 과수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성토를 해서 무언가를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31일 6,041만 8천 원에 진행을 했었는데 6,200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을 낙찰을 받았어요. 사실 이 물건이 진행이 됐을 때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입찰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앞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대표님을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지금 건물하고 토지하고 낙찰받은 대표님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특별하게 권리 내용상 뭐 말씀드릴 건 없어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렇게 쓱 한 번만 지나가 볼게요. 앞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총 3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3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합쳐서 488.84평, 그래서 1억 7,60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임차 현황 당연히 없고 토지 등기부 다 말소가 돼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감정평가서 보면은 지금 1억 9,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감정평가서 토지에는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 30제곱미터 진입로 쪽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거 정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가 있고 지금 임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빠지면 지금 1억 7,500 감정가가 맞고요. 뭐 위치 및 환경, 교통 상황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그 앞에 7월 달에 나왔었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뭐 차이는 없으니까 그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제가 배너 어떤 썸네일 어떤 영상인지 제가 아래 이렇게 놔드릴 거고
고정 댓글로 제가 앞에 영상 7월달 영상을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처음에 낙찰받은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고요. 지금 색깔로 칠한 이쪽이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은 게 기호 3번, 기호 4번, 기호 1번 길쭉하게 나와 있는 토지예요. 이게 총에서 488.84평이고, 기호 2번하고 기호 5번은 이건 임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진입 쪽에 나와 있는 토지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지수 나와 있죠. 264.4, 267.4, 254.4 번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고, 앞에 어제 나왔던 영상을 보면 쇼츠 영상에서 나왔지만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 건물 위주하고 이쪽 위에 토지를 중점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 하단 토지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지금 제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보면 이쪽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건 큰 의미는 없겠죠. 이거는 제가 드론 영상을 촬영을 한 건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잠깐 멈춰 볼게요. 여기 진입로부터 해서 이렇게 처음에 낙찰받았던 토지가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1000평이 넘어요. 원래는 저 안에 깊숙이까지 있는데 이게 1000평이 넘고,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이거라는 거죠. 이쪽인데 깊숙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더 들어가야 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게 1000평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게 488평 이렇게 됩니다. 엄청 크죠. 네, 엄청 커요. 이거를 감정가의 35%. 이거는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이것도 감정가의 35%의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도 감정가의 35%. 이것도 감정가의 35%. 일부러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길쭉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쭉 되는 겁니다. 여기도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풀이 조금 자라 있죠. 근데 뭐 엄청나게 뭐 무거워진 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산처럼, 뭐 임야처럼 무거워진 건 아니고 금방 정리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략을 잘 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드론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경매가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었어요. 따로따로 나왔던 건 뭐냐, 경매가 지금 이쪽 뒤쪽에 있는 뭐 임야 조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물건 번호, 사건 번호 하나로 해서 물건 번호가 1, 2, 3, 매각기일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 번에 낙찰받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죠. 덩어리가 커서 부담돼요. 일단은 금액이 커지니까 부담되는데,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은 사건 번호도 달랐고 매각기일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사건 번호도 달랐고 매각기일이 달라서 따로따로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입로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든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물건은 일단은 도로에 접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낙찰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낙찰 받으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맹지가 돼요. 맹지가 되면 이 토지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맹지가 돼버리면. 맹지가 돼버리면 이 토지 1번을 낙찰받은 사람에게서 일부 지료를 주면서 이 토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진입로 토지의 지분을 사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일단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직접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내가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낙찰받은 대표님이 전략을 일단 너무 잘 썼죠. 이거를 먼저 낙찰을 받았고 내가 이거를 직접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좋고 떨어져도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토지가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출구 전략이 뚜렷하게 없는 거죠. 맹지가 돼버리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너무 잘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FM이에요. FM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접근을 해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감정가의 가치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싸게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맹지가 아닌 거죠. 이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주하고 이 토지의 소유주가 같은 순간 이건 맹지가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소유주하고 이 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 이 토지는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이 토지와 건물, 토지가 이제 더 늘어났죠. 거의 한 500평이. 그러면 지금 1500평이에요. 1500평. 1500평의 이 물건 자체의 가치는 더 올라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잘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토지에 접해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 토지,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의 뒤쪽에 있는 토지는 순간적으로 맹지가 되기 때문에 뒤에 거를, 앞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뒤에 거를 낙찰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걸 낙찰받아서 앞에 토지 소유주에게 매도를 하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거를 올해 1월에 낙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4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했고, 제가 5월 달인가 6월 달에 제가 한번 갔었고요. 그랬는데 또 한번 제가 찾아가서 한번 영상을 찍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